정부가 급격히 상승하는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총 30만 호 이상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30여 개 공공택지를 추가로 개발한다는 계획인데요.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 모시고 관련해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집값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사실 이제 거래량이 줄면 집값도 떨어진다. 이게 이제 일방적인 경제의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뭐 서울 집값은 최근까지도 급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과거 참여정부 시절로 돌이켜보면 2006년, 2007년 집값 폭등 시기와 가장 가깝게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발 호재로 인해서 결국에는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특히 호가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거든요. 실제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 74제곱미터의 아파트가 불과 이제 한두 달 사이에 한 2억 정도 호가가 올랐고 또 용산 같은 경우에는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가 평균적으로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가격이 올랐거든요. 많게는 3억 이상 오른 것도 있고요. 이런 어떤 흐름 자체가 거래가 막 일어나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떤 정부의 액션,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개발한다라는 그런 액션을 통해서 결국에 가격이 올랐고 실제 서울 아파트 값이 최근 넉 달간 한 8.3%, 그러니까 10억 아파트 기준으로 따지면 넉 달간 한 8,300만 원 정도가 평균적으로 올랐고 강북에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는 한 2,500만 원 정도가 넉 달 동안 올랐거든요. 사실은 물론 이제 강북과 강남 뭐 갭차는 크겠지만 평균적으로 이만큼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단기간 아파트 값이 굉장히 급등했다고 볼 수 있고 반면에 거래량이 좀 늘었냐 이런 말에 의해 이렇게 보자면 결국엔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정부의 어떤 개발, 그다음에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가격을 끌어올린 것들이 좀 많은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딱히 늘어난 것도 아닌데 강력한 규제가 있음에도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런 설명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꺼내 들었죠. 이 투기 수요 억제책과 동시에 이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라는 이제 카드를 내놨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참여정부 또 MB 정권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가 너무 닮아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겠다 해서 동탄 2신도시부터 뭐 별내 신도시 그리고 MB 정권 들어서서 보금자리 주택까지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하는 신혼타운과 어떤 비슷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잡는 거는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여왔고 결국에는 공급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보금자리 주택이나 신도시를 공급을 했었어도 실제 필요한 지역에 공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이들 지역의 물량이 굉장히 많이 공급되면서 사실은 그 지역의 어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반면에 이제 서울이라든지 수도권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많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르는 어떤 양극화 현상이 좀 일어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어떤 추가 대책을 보면 총 이제 54만여 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추가적으로 6.2만 호를 48만 호에서 6.2만 호를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고 앞으로 이제 뭐 30만 호 이상을 택지 30여 개의 택지를 지정을 해서 30만 호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9월에 자세한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을 발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지역들이 과연 서울에 공급이 가능한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공급이 가능하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급할 장소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실제 서울에서 그린벨트를 지역을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역세권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했던 어떤 청사들을 통해서 이제 아파트 공급을 하면 어느 정도 된다고는 치지만 문제는 이제 이곳에 임대 아파트를 공급하게 됐을 때 과거처럼 어떤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 부딪혀서 공급을 못한 경우가 생기고 또 그냥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경우에는 뭐 양천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거든요. 결국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결국 이 지역들은 꼭 청약해야 된다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특히 서울에 택지 개발을 하면 뭐 강서의 마곡지구라든지 이런 지역처럼 굉장히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리면서 아파트 값이 단기간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둘 필요도 있거니와 또 반대로 얘기해서는 그런 지역들이 서울 지역에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공급해야 되는 부분들이 재개발, 재건축 특히 지금 굉장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 노후도가 90% 이상인 곳이 관악구, 도봉구, 뭐 노원구 이렇게 있고 또 대부분의 지역이 은평구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10년 이상 입주 10년 이상 된 지역들이
은평구를 제외한 전 24개구 정도가 거의 다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6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기존 아파트들을 어떤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땅을 찾는다 그러면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실 본부장님이 앞서서 지금의 이 부동산 정책 그리고 추가 대책이 나오는 거 그리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참여정부 때와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사실 참여정부 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면 그렇게 성공적이었다고 여겨지지 않고 오히려 실패했다고도 여겨지는 네. 경우가 많은데 사실 불안감이 엄습해 왔거든요. 우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가장 닮아 있는 부분이 정책적으로 시장 가격을 눌렀다는 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급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신도시라든지 일반 택지지구를 신도시로 좀 늘린다든지 해서 공급을 늘리는 방법들이 굉장히 비슷한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이런 지역들에 대한 부분이 현재에 와서 정책이나 혹은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억누르다 보니까 결국에 한 3, 4년 후에 개발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을 경우에 가격이 그 이상 급등하는 경우가 생기군요. 특히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평당 1억 정도의 아파트가 생길 정도로 평당 1억 정도의 아파트가 생길 정도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러다 보면 이제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역시도 이제 가격이 같이 끌어올리는 풍선 효과가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3년 동안 그 재건축 규제와 어떤 여러 가지의 대출 규제 그다음에 뭐 세계 금융 위기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시장 외적인 부분들 때문에 시장 가격을 억누르고 있던 부분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생겼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작 지금 필요한 부분은 몇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거시적인 문제보다는 명확하게 서울의 어떤 지역을 어떻게 개발을 하고 또 반대로 비어있는 공터 외에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시장 가격이 좀 갑자기 나중에 개발했을 때 폭등하지 않도록 조금 어느 정도 연착륙을 시키는 어떤 그런 정책도 함께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본부장님 그동안 지금 정부의 기조는 수도권 주택 공급이 뭐 원활하다 이런 게 입장이었거든요. 네. 갑자기 이렇게 돌변하게 된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문제는 이제 서울 집값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수도권의 전체 공급 지수만 놓고 보면은 결국에는 공급 지수가 분명히 넘어서 있거든요. 서울만 하더라도 지금 공급 지수가 90을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100이 산다면 90명 정도는 집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네. 실제 아파트의 어떤 비중을 보면 일반 실수요층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의 지금 입주 물량을 보면 한 170만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서울에 사는 인구가 거의 980만 명 정도 된다고 치면 아파트의 가구가 한 170만 가구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선호하는 어떤 아파트의 가구 수가 별로 되지 않고 또 반면에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들어가고 싶어도 그 주변에 있는 생활 여건이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 않은 부분들이 문제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서울은 어디가 개발된다 이러면 이제 아파트 값이 굉장히 껑충 뛰는 어떤 그런 문제가 있고 특히 새 아파트 분양을 한다고 그러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수요층들이 대출을 받아서라도 들어가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새 아파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새 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리고 당연히 몰리니까 가격이 뛰는 건 당연한 문제인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너무 강력한 규제로만 잡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개발을 지금 서울시가 한 것처럼 개발을 취소하고 미뤄뒀더라도 그 미뤄진 기간 동안에 어떤 간극만큼 가격이 갑자기 급등하는 또 문제도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문제들을 좀 고려해서 신규 택지 공급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있는 어떤 도심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그 도시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그 공급량의 어떤 공급 정책을 좀 더 심도 있게 세밀하게 좀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본부장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면요, 당장 뭐 공급을 늘린다고 해도 지금 집값 상승을 잡기는 어려울 것 같고 어차피 지금 많은 수요자들이 뭐 가고 싶은 곳은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곳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마포나 용산이나 뭐 목동이나 이렇게 집값이 비싼 지역 외에 예전에 실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마포나 광진이나 혹은 성동이나 이런 지역들이 지금 이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의 아파트들이 10억을 넘어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실수요층들이 쉽게 다가설 수 없는 주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도노광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저렴한 주택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에 대한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의해서 좀 더 저렴한 주택들을 실수요층들에게 많이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반면에 지금 역사라든지 공공기관 이전하는 빈 땅들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아파트 개발로 통해서 주택 수요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발에 의해서 주택 가격의 어떤 상승 이런 게 문제라면
충분히 뭐 세금이라든지 어떤 다른 방향, 그다음에 뭐 임대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함께 가져가야지 무조건 정책이나 규제로 누르고 서울이 아닌 서울 비인기 지역들의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이 집값이 잡힐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은 말씀을 들어보면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정말 안정화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또 정부가 또 추가 대책을 네. 내놓을까요? 앞서 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은 모두 나왔습니다. 대출 규제를 하고 있고 이제 종부세라든지 세금 규제도 하고 있고 양도세 중과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이제 더 뭐 양도세라든지 세금 규제 이런 것들 더 추진해 나가고 재건축 연한을 늘린다라든지 뭐 이런 어떤 방법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부분들이 지금 개발해야 될 것들을 30년, 40년 후로 그냥 조금 더 시간만 시한부 인생처럼 늘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한다고 해서 이제 집값이 앞으로 안 오르겠다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정책보다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공급 조절과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필요한 어떤 공급 그게 도심에서 안 될 때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혹은 도심 단독주택이라든지 다가구 주택에 대한 어떤 도심 재정비 사업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공급량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부의 이런 정책들이 좀 더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공급 조절, 적재적소에 필요한 재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